자, 오늘 강화학습을 합니다. 강화학습을 중간쯤에 넣으려다가 일부러 좀 강화학습을 제일 끝에 넣었습니다. 좀 DQN 하면서 복잡한 거 좀 하려고 했는데, 이거 아무래도 DQN 하다 보니까 느낌이, 이거 그러면 전공 같이 되더라고. 그래서 DQN은 뺐어. 그래서 Q러닝까지만 할게요. Q러닝까지만 할 테니까 그 점을 좀 알고 봤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우리가 강화학습이 뭔지부터 봅시다. 강화학습이 뭔지부터 보면, 간단하게 인포스먼트 러닝이라고 스스로 학습하는 거예요. 옛날에 지도학습이나 비지도학습 같은 경우에는 데이터를 주고 답을 줬는 경우에 지도학습이고 그냥 데이터만 주고 학습을 했어. 근데 이거는 데이터가 없어. 내가 시행착오를 겪어보고 하는 학습이 강화학습입니다. 그래서 강화학습이 이제 제일 무섭기도 한 게 스스로 하는 거야. 그게 제일 무서워. 그 무섭다고 표현한 이유가 뭐냐면 보통 이제 우리가 영화에서나 그런 거 보면 절대 인간이 기계가 인간을 죽이고 해치고 하는 게 발생하지 않는다라고 말은 하지만 강학습은 자기들 스스로 학습을 해가지고 무언가에 판단하는 걸 찾아낸다고. 그렇다 보니까 이게 어떤 생각을 하게 될지는 약간 모호해. 그래서 그런 것도 좀 있으니까 그런 것도 생각하면서 좀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강화학습 보고 강화학습을 살펴보면서 누적 보상하고 가치함수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누적 보상값이 왜 있냐면 제가 이제 아까 말했다시피 이 강화학습 같은 경우에는 어떻습니까? 내가 이제 데이터를 주고 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내가 시행착오를 겪어봐요. 일종 우리가 말하는 보통 시뮬레이션을 하다 보니까 내가 이렇게 보니까 보상값이 얼마가 됐어. 그러면 딴 방향보다 이 방향으로 하는 게 내한테 유리한 것 같아. 그러면 보상값을 많이 측정해야겠네. 그래서 보상이란 거에 의미를 많이 둡니다. 그러니까 보상값만으로 하는 거를 이제 계산하다 보니까 수학적으로 빼기 힘들어서 그러면 지금 내가 있는 현재 상태와 그 다음에 액션, 내가 어떤 행동을 하고 난 다음에 보상이 오는지, 자, 그것들을 종합적으로 묶어서 가치함수라는 걸 만들어냅니다. 가치함수가 뭐냐면 내가 다음에 어떤 행동을 하고 난 다음에 내한테 보상값이 얼마가 될까를 계산하는 문제예요. 그러면 시뮬레이션이니까 자 생각해 보면 내가 특별하게 하는 행동은 제한적이잖아. 그래서 그 제한적인 행동에 따라서 생기는 보상값을 가치로 매기자요. 그래서 거점 쳤고, 그다음에 이거를 표현하는 방정식이 벨만 방정식을 사용합니다. 그러면 벨만 방정식에서 어떻게 하냐? 최적 결정 알고리즘을 우리가 만들어 보자. 어떻게 결정하는 게 가장 우리한테 유리할까? 그 다음에 예시로 한번 Q러닝을 보겠습니다. 그리고 파포에는 있지만 8번은 DQN이라고 하려고 했는데 요거는 좀 어떻게 보면 너무 소스가 길더라고. 내가 몰라 내 능력이 좀 부족해서 그런지 소스를 짜니까 한 3, 400줄 나오더라고. 그래서 이거를 수업하는 게 너무 힘든 것 같아서 DQ는 좀 빼고 여러분들한테 괜찮은 사이트 하나를 소개시켜 줄게요. 시험에 나오고 그런 건 아니지만 나중에 그 여러분들이 강학습에서 DQN 같은 거 공부할 때 참조할 만한 사이트가 하나 있어서 그거를 한번 알려줄 테니까 그거를 보고 나중에 좀 참조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제일 처음에 볼 게 강학습에 대해서 좀 보겠습니다. 강학이라는 말 뜻을 보면 자, 스킨세션 구수로 행동 심리학의 용어이며 동물이 시행착오를 통해 학습을 하는 것을 가리킵니다. 자, 그러면 이거를 이용한 학습은 뭐겠어요? 시행착오를 통해 겪는 거를 보상값이라는 거를 매겨서 우리가 학습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강화학습은 미래에 발생할 이익을 보면서 행동하는 것, 즉 매 순간의 예측보다는 경험적으로 보상을 계산합니다. 이게 학습 단계에서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강학습 자체는 딥러닝이 안 들어갑니다. 그런데 여기에 딥러닝을 집어넣은 게 우리가 DQN이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처음에 강학습 자체는 다음의 예측이다 보니까 기본적으로 주어진 알고리즘 상으로는 딥러닝이 없습니다. 근데 이거를 우리가 시행착오 여러 번 겪어서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거를 딥러닝으로 하는 게 좀 더 좋을 것 같다. 값도 잘 나올 것 같다. 해가지고 넣은 게 딥큐 러닝이 있습니다. 딥큐 러닝인데 DQ 뉴런인데 그 방식이 이제 일반적으로 우리가 좀 이따 그림에 나오겠지만 이제 Q라고 하는 테이블을 만들어 그 테이블에 이제
딥러닝 기술을 집어넣은 거야. 그렇게 좀 생각하시면 되고, 우선 차이점을 한번 보겠습니다. 지도와 비지박스 같은 경우에는 사전에 정해준 데이터 분석 시나리오대로 계산을 수행합니다. 하지만 강화학습 같은 경우에는 어떻습니까? 강화학습 같은 경우에는 주어진 문제만을 지도받을 뿐 문제만을 지도받고, 두 번째, 시행착오를 통해서 스스로 답을 스스로 찾아내는 것이 사람과 유사하던데, 스스로 내가 어떻게 대한 해결 방법을 찾아내는 거예요. 그게 강화학습에서 매우 중요한 겁니다. 주어진 문제만 받고 내가 시행착오를 겪고 시뮬레이션하고 난 다음에 보상값이라는 거를 스스로 찾아내고, 우리 사람은 머릿속에서 보상값을 생각하겠지. 내가 일로 가면 좋구나. 그런 따라 행동하는 걸 말하고, 강학습의 예제가 이제 격자 로봇 세상, 요거는 간단하게 문제를 한번 풀어볼 거예요. 풀어보고, 그 다음에 카트폴하고 백돌 깨기라 했는데, 카트폴이 요거를 여러분들한테 오늘 한번 DQN으로 짜보려고 했는데, 소스가 너무 어려울 것 같아. 그래서 요거는 좀 뺐습니다. 빼고 간단하게 내가 사이트를 소개해 주겠는데, 요거를 강화학습에 대해서 모델을 만들어 놓은 사이트가 하나 있어요. 그 사이트를 하나 소개시켜 줄게요. 그 사이트를 보면 여러분들이 많이 접할 수 있는 강화학습 예제가 많으니까 그거 한번 보시면 됩니다. 자, 이제 격자 이거 로봇 세상 가는 거 되면 막 이게 뭐 움직입니다. 막 움직여서 뭐 해야 돼요? 1위로 간다고 칩시다. 1위로 갈 때, 자, 우리는 눈에 보이니까 바로 갈 수가 있겠지만 실제로는 바로 가는 게 불가능해요. 어떻게 하냐면 다 가봅니다. 시행착오로 다 겪어봐요. 이렇게 시행착오로 다 겪어보고 나서, 보상값이 요게 가장 유리하더라. 이거네, 이게 가장 유리하더라. 그럼 이렇게 가는 방식을 채택을 하는 거예요. 시행착오를 겪어봐야 돼. 그게 우리가 이제 보통 말하는 거고, 그 다음에 카트폴 연산, 카트폴 이게 뭐냐면, 예전에 강학습을 처음에 주장하신 분의 어떻게 했냐면, 마트를 가니까 그 부인은 장보고 있고 자기는 할 일이 없었는 거라. 자기는 할 일이 없다 보니까 그냥 폴대 하나 세우고 오르락 이거 왔다리 가면서 폴대가 안 넘어지게 만들었어. 그러니까 생각을 했지. 폴대가 안 넘어지게 해서는 내가 이걸, 아까 보니까 미니까 폴대가 내 쪽으로 오고 땡기니까 폴대가 나한테 멀어지더라. 이거를 학습하는 거에 응용하면 어떨까? 생겨난 게 강학습입니다. 즉 주어진 환경에서 내가 움직여 보는 거라. 시행착오 겪어보고, 그러니까 폴대가 움직이는 게 내한테 이제 감이 오기 시작해. 그러면 그 감이 오고 나서는 카트를 조금씩 움직여서 폴대를 세울 수 있겠지. 자, 그렇게 하는 거를 이용해서 처음에 만들어낸 게 강학습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아타리 게임인데, 이게 아타리 게임은 벽돌 깨기 있습니다. 벽돌 깨기를 이제 한번 학습을 시켜봤어요. 강학습이라는 게 좀 발달이 나와서 시행착오를 겪는 게 아니라, 이제 처음에 인간이 하면 뭐 어떻게 사람에 따라 능력에 따라 다르겠지. 근데 이거를 강학습을 시켜봤어요. 처음에는 정말 잘 죽어. 처음에는 공을 튕가보고 내려오니까 이걸 어떻게 할지 모르니까 계속 갔다리 한다고. 근데 한번 여기서 이거를 튕겨봤어요. 이렇게 튕겨보니까 점수가 올라가. 점수가 올라가요. 내가 지금 떨어진 공을 밑에 폴대로 튕구니까 점수가 올라가더라. 그러면 하여튼 어쨌든 간에 공이 떨어진 거를 내가 쳐내야 되는구나 라고 인지한다고. 그래서 막 하다가 나중에 여기가 구멍 나면 우리 보통 많이 하는 방법 있잖아. 이런 거 벽돌기 하면 공을 여기 다다다닥 맞추죠. 이렇게. 요 방법을 스스로 알아내요. 저기에 집어넣으면 내가 점수를 더 많이 따는구나. 그래서 이 강학습을 시켜보고 야를 한번 해보니까 점수를 거의 계속 내. 사람이 상대가 안 됩니다.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시행착오를 겪었는데, 근데 단점이 하나 있어. 시간이 많이 걸려. 모든 걸 다 해봐야 되니까. 근데 모든 걸 한번 다 해보면 그 다음부터는 특별하게 패턴이 바뀌지 않고, 아니면 이게 시뮬레이션 하는 게임 자체가 바뀌지 않는 이상은 월등히 잘해. 근데 이 방식의 단점이 뭐냐면, 일명 작은 인공지능이야. 특정 문제만 잘 풀어. 법령적으로 푸는 거는 좀 한계가 있습니다. 방법이. 좀 그런 것도 하나 알아두시고. 자, 이제 한번 봅시다. 강화학습, 아까도 말됐고, 중요한 말이, 기계가 사람처럼 미지의 데이터로 대응하도록 스스로 학습기를 변화 가능한 구조로 만드는 게 강학습의 목적입니다. 자, 처음에는 학습을 시켜놓고 비슷한 게임 패턴을 주면 그 게임 패턴을 맞는데 우리 학습을 시켜놨잖아. 그거대로 움직이면 돼.
그래서 강학습을 한 번 더 이제 용어 때문에 정리를 했는데, 자, 강학습의 정리는 용어 때문에 봐야 되는데, 어떤 모르는 환경에도 동작하는 에이전트가 있다. 우리가 이제 인공지능이라고 합시다. 에이전트가 현재 상태에서 향후 기대되는 누적 보상값, 이 최대가 되도록 하는 행동을 선택하는 정책을 찾는 겁니다. 인공지능이 만약 현재 상태에서 내가 어떻게 행동을 하면 누적 보상값이 이때까지 쌓아오거나 앞으로 생길 보상값이 최대가 되도록 하는, 즉 어떻게 행동을 하고 난 다음에 보상이 생기겠지. 그 행동에 따른 정책을 찾는 것이 우리가 목표입니다. 정책을 찾으면 돼요. 근데 이 정책이 뭐 우리가 좀 더 뒤에 보면 Q 테이블, Q 매트릭스가 나오기도 하고 다른 방법도 나오기도 해요. 자, 이제 밑에 한번 흐름을 보면, 자, 관측 상태가 들어오고 규칙 후보를 선택해서 행동을 합니다. 행동을 한 다음에 행동을 선택하고 보상값이 나오겠죠. 이 보상값을 학습기에 집어넣고 그 다음에 생기는 움직일 수 있는 것들이 몇 개 없을 거야. 그거를 다시 규칙 만들어 놓고 후보를 선택해서 계속 돌아와요. 자, 요 그림보다는 정말 중요한 그림은 요 그림입니다. 요 그림은 반드시 이해를 해 놓읍시다. 자, 요 그림에 중요한 게 에이전트가 있습니다. 에이전트가 있으면 내가 행동을 해요. 행동을 AK라고, 액션에 행동은 계속 1번, 2번, 3번 생기잖아. AK가 되는 거고, 행동을 하면 이제 어떻게 돼요? 스테이트가 하나 새롭게 바뀌겠죠. 행동에 따라서. 그러면 그 에이전트에 뭐 전달하냐면 보상값을 전달해줘요. 아, 내가 이렇게 행동하니까 보상값이 이렇게 되더라. 맞죠? 그러면 그러고 나서 보상값의 환경이 처음 상태에서 여기로 바뀌었잖아. 그러면 바뀐 상태를 이제 알려주면 되는 형식이에요. 자, 이렇게 해서 돌아가는 게 우리가 강화학습 목적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중요한 인자를 뽑아봅시다. 중요한 인자가 행동, 그 다음에 상태, 보상, 그리고 미래에 대해서 생길 보상, 이런 것들이 중요해요. 그럼 우리가 최소한 쓸 게 SRK입니다. 요것들을 이용해서 우리가 강학습에서 얼마나 유리한지, 내 보상값이 얼마나 나올지 계산하면 돼요. 자, 그래서 자, 이거를 이제 결정하는 과정은 이제 뭐 복잡한 상태 함수들이 많지만 여기서는 우리 마르코프 결정 과정이라는 거 MDP 모델을 사용하기로 했어요. 자, 그래서 MDP 모델인데 마르코프 모델의 일종이고 메모리스 프로세스라고 해서, 자, 어떤 거냐? 메모리스라는 말은 내가 기억을 하지 않는다는 말이잖아. 기억을 하지 않는다는 말이니까 미래 상태는 현재 상태의 영향을 받고 과거 상태에는 영향을 받지 않는 시스템에 대한 확률 모델을 우리가 마르코프 모델이라고 불러요. 자, 그래서 여기서 자, 이전에 행동했던 게 모두 다 영향을 주는 게 아니라 ST만 바로 최근에 했던 것만 주는 거예요. 즉 이게 다 상관이 없게 되잖아. 그래서 이거는 결론적으로 갖게 되는 거라고. 이런 상태를 우리가 마르코프 모델이라고 불러요. 내한테 영향을 주는 건 현재 상태 요것밖에 없습니다. 자, 만약에 이전 상태를 다 감안한다면 그 상이 복잡하. 이전 상태는 그냥 보상값 R로 기억해 놓으면 돼. 내가 어떻게 행동했다를 굳이 다 할 필요까지는 없다고. 그 현재 상태에서 내가 어떻게 행동하는가 알면 돼. 이때까지 누적 상태, 미래의 누적 상태, 미래에 대한 예측 전체 상태, 이거는 예측하기가 너무 힘들어. 그러다 보니까 현재 상태에서 다음 상태로 가는 것만 계산하면 돼.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이제 추가로 되는 게 마르코프 결정 과정이라는 걸 씁니다. 이게 MDP인데 요걸 잘 보면 액션이 추가가 돼요. 자, 우리가 스테이트가 바뀌는 거면 당연한 거겠지만 행동이란 거는 행동을 위반해서 바뀌는 거잖아. 행동을 수반해서 바뀌는 거니까 행동이라는 새로운 요소가 하나 들어갑니다. 그래서 행동의 상태, 행동에 따라서 움직인다는 거, 그 상태가 바뀐다는 걸 하나 주면 되고, 그것을 마르코프 결정 과정이라고 부르고, 우리가 줄여서 MDP라고 많이 불러요. 자, 강학습 T에서 강학습에서 시간 T에서의 상태와 행동에 의존하는 마르코프 결정 과정에 기반을 두고 학습을 진행하고, 행동의 결과로 R을 부여받습니다. 요 말을
잘 이해하시면 됩니다. 요 말을 이용해서 식을 만들어낼 거예요, 우리가. 자, 그래서 아까 우리가 계속 했던 말이 반복이지만 기대 누적 보상값이 최대가 되도록 하는 정책을 찾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정책이라는 건 기대 누적 보상값이 최대가 돼야 돼. 그러면 결론적으로 S에서 S-로 간다고 치자. 상태가 옮겼어. 그러면 이 가면서 가는 방향은 여러 개일 거야. 맞지? 그러면 요 사이에 결정하는 게 뭔데? 액션입니다. 맞죠? 그리고 전체에서 발생할 수 있는 누적 보상값. 그러니까 그러면 이거를 전체를 계산하기가 힘이 드니까 요 상태를 기준으로 S-AR을 내가 계산하면 되겠네요. 자, 요런 식에서 기본 개념에서 출발을 합니다. 자, 그래서 마르코프 결정에 대해서 간단하게 한번 정리를 해보는데 그걸 한번 봅시다. 자, 결정 과정에서 상태의 집합 S, 내가 이제 갈 수 있는 상태들의 집합이 있고 행동을 할 수 있는 집합이 이렇게 존재할 거예요. 행동은 엄청나게 많을 거야. 그 행동을 다 정의를 해놔야 돼요. 그 다음에 상태 전이 확률 모델이라는 게 한번 보면, 자, 보면 T 시점에서 상태 S에서 행동 AT를 취한 다음에 ST 플러스 1로 가는 거, 행동 A를 통해서 그거를 우리가 이런 식으로 많이 표현하고 어떤 책에서는 이렇게도 표현하더라고. 그래서 두 가지 방식 다 알고 있으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보통 앞에 있는 방식을 쓸 거예요. 앞에 있는 방식으로 할 거니까 그거 하나 알아두시고, 자, 그 다음에 그러면 우리가 지금 필요한 거는 SA 행동을 하고 난 다음에 ST로 가는 확률을 계산해서 쓸 거야. 그 다음에 이제 뭐가 생기냐? 그 다음에 중요한 게 이제 보상값이라는 게 필요합니다. 즉시 보상값. 보상값을 계산해야 되는데, 자, 보상값은 지금 우리가 보면 상태 전이가 일어난 게 어떤데? S에서 ST로 가기는 가는데 A 행동을 수반해서 간다. 그러면 여기에 생기는 게 보상값 TR 플러스 1이에요. 자, 그런데 여러분들이 하나 좀 잘 생각해보면 생각할 게 우리가 뭐 요렇게 많이 쓸 거예요. 하여튼 세 가지 방법은 다 쓰면 되니까 그거는 뭐 중요한 건 아니지만 그래도 중요한 게 ST인데 왜 T 플러스 1이라는 보상값이 생길까? 행동을 하고 난 다음에 보상이 생겨. 자, T 시점에 내가 A라는 행동을 했지만 실제 보상값은 내가 행동을 하고 난 다음에 여기에서 생긴다고. 맞죠? 그래서 보상값은 RT 플러스 1입니다. 내가 행동을 하고 난 다음에 보상이 생기는 거잖아. 행동을 하기 전에 보상이 생길 수는 없다고. 자, 그래서 그런 개념을 좀 알아두시면 좋겠고. 자, 그래서 자, 보상은 상태와 행동을 기준으로 결정이 됩니다. 자, 맞잖아요. 현재 상태, 현재 액션의 상태를 기준으로 다음 상태로 가고 여기에 수반해서 보상이 돼요. 즉 계속 같은 말의 반복이지만 보시면 다음 기회에 획득할 수 있는 보상의 기대치를 극대화하는 정책을 결정해 가는 것. 이제 차츰차츰 목표를 줄이고 있습니다. 그냥 아까 이전까지는 기대 누적 보상값이 최대값이 되었는데 다음 기회에 미래에 발생할 수 있는 보상의 기대치를 극대화하는 정책을 만들어내는 것. 즉 현재 시점에서 다음 상태가 발생할 수 있는 보상을 어느 정도 계산이 가능하다는 거잖아. 그거를 이제 보고 지금 내한테 시점에서 이렇게 하는 게 내한테 보상이 제일 많은 것 같아. 그럼 글로 가는 걸 결정을 하자. 그런 식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위에 그림을 한번 보시면서 한번 보면 첫 번째, 자, 아까 했던 말이니까 정책이 좋아지도록 미래에 얻을 수 있는 보상의 기대치를 최대화하는 정책을 찾는 게 강학습의 근본적인 목적이고, 자, 우리 상태 T에서 ST, 자, S라는 집합이 있고 A라는 집합에 AT하고는 S하고 A는 내가 다음에 발생할 수 있는 상태와 행동입니다. 그 집합이 있어야 되고, 시간 T가 지나면 상태는 ST로 바뀌겠죠. ST1으로 바뀌어. ST 플러스 1로 상태가 바뀌었고, R도 이때 생기겠죠. 내가 행동을 했으니까. 자, 여기도 중요한 게 요거 수식, 정책을 한번 봅시다. 자, 그러면
마르코프 결정 과정에 의해서 아까 우리 행동을 하고 다음으로 가는 확률을 구한다 했잖아. 그걸 우리가 아까 상태 전이 확률이라고 부르고 이렇게 쓴다고 우리가 방금 아까 봤습니다. 그러면 최적 정책이라는 게 뭘까? 내 이거 파일을 우리가 정책이라고 불러요. 파일가 정책을 뜻하는 거고 S에서 어떤 A를 선택하는 거. 즉 상태로 여기서 여기까지 가는 거는 상태 전혀 MDP 모델이고 정책 쪽은 좀 다른 게 ST에서 A를 선택할 확률이에요. 상태 전이 확률은 A를 통해서 ST 플러스 1로 가는 확률이고 정책은 S에서 S에서 A를 선택할 확률이 정책이에요. A를 선택하는 게 중요한 거잖아. 어떤 행동을 할지. 자, 그게 중요한 거니까. 근데 이거는 뭐 확률이나 그냥 하는 게 아니라 시행착오를 겪어보면서 계속 계산을 해나가요, 우리가. 그 다음에 이제 보상함수는 봅시다. 보상함수는 표현은 이렇게 하거나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왜? 근데 S에서 내가 A 행동을 하고 생긴 보상이잖아. 그리고 실제 보상을 받는 위치는 T 플러스 1입니다. 시간상으로는 T 플러스 1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포장합니다. 그래서 보상은 S와 A로 기준으로 결정이 된다. 그럼 요거만을 잘 기억해 주시면 이제 식을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그 식을 만들어내는 걸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순서적으로 좀 이제 헷갈릴까 싶어가 순서적으로 한번 적어보면 일렬의 행동 순서를 하는 거는 MDP 더하기 정책적으로 결정을 해요. 그다음에 이제 MDP 모델로 요 확률을 통해서 내가 지금 행동을 하고 다음 확률로 넘어가는 것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리워드 가치입니다. 가치는 우리가 벨만 방정식으로 우리가 가치값을 구해요. 그러면 가치들이 상태와 행동에 따라 다 다를 거라고. 그러면 여기서 지금 우리가 목표가 뭔데? 최적 가치를 하는 놈을 찾아서 최적 정책을 도출하면 돼요. 요 과정을 계속 시뮬레이션합니다. 자, 그렇게 해서 돌아가는 게 강화학습이라고 좀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이제 강화학습에 대해서 간단한 예가 하나 있어서 요 문제를 한번 풀어볼게요. 자, 우선은 강화학습에는 결정론적 세계와 확률론적 세계를 이제 뭐 다룬다고 되어 있는데 그런 거 아니라 결정론적 세계는 여러분들이 이 상태를 처음부터 다 보는 거예요. 딱 보고 여러분들이 플러스 1로 가려면 1로 가는 게 제일 빨라. 맞죠? 눈 딱 보이잖아. 이렇게 가는 게 우리가 모든 걸 알고 있다는 가정에서 근데 실제 컴퓨터는 이걸 알지를 못합니다. 그럼 컴퓨터는 어떻게 해요? 모르겠다. 가보고 못 가네? 가보고 가네 못 가네? 못 가네? 가네. 이거를 확률적으로 모두 한번 가보는 거예요. 그 확률에 따라서.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확률론적 세계인데 그러면 강화학습은 확률론적 세계를 기준으로 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거를 한번 살펴보면 스테이트는 이렇게 만들어주겠죠. 각 좌표값이니까 1부터 만들어지겠죠. 자, 만들어지고 이거 웨스트 이렇게 하지 말자 이렇게 하는 게 좀 헷갈릴 것 같다. 웨스트 하지 말고 업, 다운, 레프트, 라이트로 합시다. 라이트로 이렇게 할게요. 그래서 업으로 가는 거는 이제 노스 하지 말고 업으로 가는 건 0.8 그리고 웨스트로 가는 거는 우리가 레프트겠네. 레프트 0.1 그리고 라이트 가는 거는 0.1 확률로 합시다. 즉 이 확률로 우리가 움직인다고 쳐요. 즉 앞으로 즉 위로 올라가는 거 내가 전진하는 거지. 전진하는 거는 0.8 요거 0.1 이걸 0.1 확률로 뒀습니다. 이렇게 두고 이제 한번 보상값을 계산해 보자. 그래서 이 보상값이 어떠냐 하면 요까지 가면 플러스 1 여기로 가면 마이너스 1이 되는 보상값이 줘요. 그러면 우리가 여기로 와야겠지. 근데 행동을 하나하나 할 때마다 보상값이 어떻게 되냐면 보상값은 감소를 해요. 왜냐면 내가 자 이게 보상값이 플러스로 주면 어떻게 되겠어요? 막 미로를 찾아간다.
자, 보상값이 플러스면 내가 이렇게 꼬일 게 없노? 꼬일 게 없는데 하여튼 이게 내가 많이 가면 갈수록 보상값이 양수면 커지잖아. 맞죠? 내가 가면 이동할수록 보상값은 줄어들어야 돼. 근데 이게 보상값이 커진다고 해서 무조건 양수로 커진다는 개념보다는 여기서는 미로잖아. 미로는 나의 보상값이 뭐냐 하면 작은 공간을 이동하면서 가야 돼. 그렇다 보니까 보상값의 개념이 음수가 더 맞겠지. 한 번 이동할 때마다 보상값이 줄어들게 만들어. 마이너스 값을 주게 만들어. 그렇게 해야지 적게 움직일 거야, 이거. 자, 그렇게 해서 합니다. 그러면 이 지점에 갔을 때 1 하고 우리가 여기는 이거를 내가 0.05로 마이너스 0.05로 했을 거라. 잠깐만. 마이너스 0.05로 했네. 마이너스 0.05로 갑니다. C를 마이너스 0.05로 생각할게요. 즉 뭐냐면 상태를 내가 옮길 때마다 마이너스 0.05의 보상값이 생겨요. 그러니까 많이 움직이면 많이 움직일수록 불리하다는 거예요. 자, 실제로는 우리가 보상값이 커진다는 개념은 좀 맞기는 맞지만 여기에서는 어플리케이션에 따라서는 내가 많이 이동하면 이동할수록 보상값이 줄어들어야 돼. 이동을 많이 하면 오히려 더 안 좋은 거잖아. 그런 거 생각하시면서 보면 좋겠고, 자, 이런 기본 개념을 가지고 다 들어가게 되는 누적 보상치 계산하는 방법을 보여줬습니다. 자, 누적 보상값 단순 합계가 있습니다. V라고 표시하고 R 보상값을 다 더해. 즉 연속해서 보상치가 더해지면 지속적으로 커질 수 있는 문제가 생깁니다. 너무 계속 커져. 그래서 제일 큰 문제가 무한대로 커질 수 있습니다. 무한대로 커지는 게 과연 좋냐 이거야. 자, 그러면 지금을 생각해 보자. 내가 지금 현재 상태가 내가 저기 서 있습니다. 내가 행동을 이렇게 한다고 치자. 여기가 t고 t 플러스 1, t 플러스 2, t 플러스 3. 여기까지 왔을 때가 그럼 그렇겠지. 자, 이렇게 행동을 했을 때 여기에서 생기는 보상은 내한테 영향이 여기에 영향이 1번 치자. 이거 2번, 3번, 4번이라고 쳤을 때 자, 보상값이 다 똑같은 게 맞겠냐? 지금 내한테 닥치는 거는 내한테 보상값이 많이 주어지는 게 맞지만 미래로 갈수록 이 보상값의 값어치가 달라질 수 있을 거야. 나는 이 4번으로 가는 게 아니라 실제로는 이렇게 갈 수도 있는 거잖아. 나중에는 뭐 값을 하다 계산하다 보니까. 그러면 여기 3번과 4번의 누적 보상값이 무조건 똑같이 대등하냐. 1번과 2번, 3번, 4번이 똑같이 대등하다는 아니야. 대등하진 않잖아. 내한테 가까울수록 보상값이 좋은 거는 인정을 하겠지만 멀리 있으면 가한테 내가 실전에서 보상 오는 확률은 좀 더 줄어들 거라고. 그래서 우리가 쓰는 게 할인 누적 합계란 걸 씁니다. 즉 보상값을 다음 발생하는 그 할인율을 적용해서 줘요. 즉 지금과 미래에 발생할 수 있는 보상은 내한테 똑같이 가치가 있다는 건 아니라고. 그래서 우리가 할인 누적 합계란 걸 씁니다. 할인 누적 합계 보시면 할인율을 람다라고 쓰고 0부터 1까지의 람다를 줍니다. 즉 가까운 보상이 먼 미래보다 가치가 더 있습니다. 가치의 차이야. 자, 쉽게 말해서 현재 돈의 가치와 몇 년 후의 돈의 가치는 달라. 옛날에 학교 앞에서 박을 묵으면 그 쪽문 쪽에 무슨 식당이지? 쪽문 쪽 기억이 안 나노. 동아리 분식인가? 옛날 때 동아리 분식 있었거든. 그럴 때는 3,000원, 2,000원 하던 게 지금은 6,000원 정도 하잖아. 밥 한 끼에. 계속 가치가 달라진다고. 그래서 그런 거를 적용하자는 게 할인 누적 합계라 생각하시면 돼요. 순서를 좀 바꿨어, 혹시나.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문제를 한번 풀어봅시다. 과연 강학습이 어떻게 돌아가는 구조인지. 이거를 나중에 프로그램 코딩으로 짜면 돼. 짰는 게 오늘 내가 큐러닝 보여준 거 그거니까 그거를 한번 나중에 한번 봅시다. 자, 우리가 오늘 목표가 뭐냐면 목표 지점으로 가기예요. 여기서 스타트를 합니다. 아까 업 0.8,
레프트 0.1, 라이트 0.1 확률로 줬어요. 그리고 4.321. 자, 4와 3, 1이고 4와 2. 4와 2는 마이너스 1값을 보상값을 줬어요. 그리고 각 스테이트는 0.05의 리워드가 주어짐. 자, 그래서 아까 나오다시피 칸수가 이동이 많을수록 불리해지게 만들어야 돼. 자, 그러면 적은 길로 간다는 거잖아. 그리고 이제 상태 집합 S를 한번 봅시다. 상태 집합 S는 스테이트 1, 스테이트 2, 스테이트 3 이런 식으로 스테이트 N까지 만들어질 거야. 그러면 스테이트는 여기서 발생할 수 있는 모든 거지. 맞죠? 그 스테이트고 행동은 아까 우리 말했던 거 up, left, right, down이 있습니다. 액션 여러 개 중에 그 선택하는 행동이 있을 거고 자 그러면 이거는 좌표 전부 다른 바라고 야는 이게 될 거예요. 근데 우리가 여기서 요거는 기술 안 하고 요거 세 개만 기술을 해서 풀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문제를 파악해 봅시다. 스타트에서 엔드의 이동을 계산해야 돼요. 자, 그래서 만약에 예를 들어서 봅시다. 내가 예를 들어 본 게 파란색 하자. 여기서 출발해서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다섯 번 갔어. 자, 그러면 엔드 갔을 때 플러스 1 맞죠? 그리고 다섯 번 이동했잖아. 그 다음에 다섯 번 0.05, 0.05, 0.05, 0.05, 0.05지. 자, 그거를 계산해서 하면 이제 최종 보상값이 나올 거예요. 맞죠? 즉, 뭔데? 발생할 수 있는 보상값을 다 더하면 돼. 자, 이거는 똑같으니까 0.0으로 다섯 번 한 거잖아. 즉, 결론적으로 말하면 한 번 더하기, 한 번 더하기, 한 번 더하기, 한 번 더하기, 한 번 더하기잖아. 근데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 쓰니까 5 곱하기 마이너스 0.05로 곱한 거잖아. 생길 수 있는 보상값을 다 더하면 돼요. 자, 그러면 아까 만들어진 공식, 아까 우리가 봤던 거 누적 할인합계 요거를 쓰면 돼요. 자, 그래서 이제 할인율, 각 스테이트에 적용되는 뭐 리워드는 차이가 난다는 거 방금 했던 거고 자, 이제 가치를 벨만 방정식으로 풀 건데 자, 이거를 이제 정말 중요한 개념이 큰 문제를 작은 문제로 풀이하여 풀자는 거예요. 자, 그래서 첫 번째 현재 상태. 현재 상태에서 내가 있어. 현재 상태에서 끝났을 때까지 요거 기대치야. 어떻게 생길 줄 몰라. 그래서 지금 스테이트 t 시간에도 풀면 되고 그 다음 t 시간 뒤에 거 기대치 풀면 되고 그 다음 t 시간 기대치 풀면 돼요. 자, 이런 식으로 전체를 다 푸는 게 아니라 현재 상태를 기준으로 풀면서 하나씩 가는 방식이에요. 즉 작은 문제 하나씩 풀어가는 방식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그러면 자 봅시다. V는 어떻게 되냐? R 처음에 생기는 여기 R이잖아. R이 있을 거야. 처음에 생기는 요거 R. 그 다음에 D값 있겠지. D값은 뭔데? D값은 다음 상태야. 다음 상태. 다음 상태와 가치값이니까 다음 상태 S에서 L을 S-로 갈 확률과 그 가치값. 가치값에서 최대가 되는 놈을 선택하면 돼. 요게 나중에 우리가 배울, 요거는 학습률이라고 부르는 건데, 뭐, 중요한 거 아니까. 하여튼, 다음에 생길 수 있는 거를 최대로 만들면 되잖아. 자, 그러면, 아까 했던 마치, 작은 문제 하나, 이거는 뭐가 되는데, 요거는 아까 말한 요 값이 돼요. 아이고, 요거는 삼각형 칩시다. 요렇게 구하는 겁니다. 그래서 각 스테이트에서 리워드가 발생할 수 있는 확률과 가치합을 가장 최대로 할 수 있는 가치를 구하면 됩니다. 자, 그러면 실제 문제를 한번 풀어봅시다. 자, 여기서 이제 아까 우리가 봤던 거, 요 연산 있죠? 요 연산을 기준으로 풀면 되는 거잖아. 자, 그래서 처음에 이제 여기서 스타트를 합니다. 스타트를 해요. 자, 그러면 V 1.1에서 움직인다. 그러면 내가 움직였으니까 발생할 수 있는 보상값은 마이너스 0.05야. 그 다음에 합승률이고 맥스 뭐냐? 업, 다운, 레프트, 라이트 행동에서 발생할 수 있는 거를 계산해서 맥스가 되는 놈을 찾으면 되잖아. 자, 그래서 1, 2, 3, 4를 한번 계산해 봅시다. 자, 처음에 1번부터 업을 볼게요. 자, 여기서 상태 행동에 같이 발생하는 게 이거 다 나오잖아. 1,
0.2 이렇게 다 만들어져요. 만들어지니까 제일 처음에 한번 보면 자, 제일 처음에 이제 만들어지는 것부터 계산해 봅시다. 업으로 올라갑니다. 업이니까 지금 내가 업에서 이렇게 올라가니까 올라가는 확률 0.08 그래서 0.08 확률로 V에서 계산하는 거 V1, 2의 가치값 요거 두 개를 곱해주면 되고 그 다음에 뭔데 합이잖아. 합 발생할 수 있는 거. 그러면 왼쪽으로 오른쪽으로 가보자. 오른쪽은 내가 갈 수가 있어. 오른쪽은 갈 수 있으니까 오른쪽은 내가 갈 수 있으니까 0.1 오른쪽 그네 0.1에 뭔데 2분의 1이잖아. 2잖아. 2니까 막 형태 바뀌었고 자 그 다음에 왼쪽은 지금 내가 왼쪽은 내가 가려고 했는데 막혔어. 지금 막혔잖아 길이. 그러면 되돌아와야 돼. 맞죠? 갈 수가 없으니까 0.1 왼쪽은 0.1이고 다시 1.1로 온다고 못 가니까. 그래서 그러면 업으로 갈 때는 요런 값이 나올 거야. 요거 하나가 이제 1번 업입니다. 1번 업이고 이제 그러면 다운도 계산해 봐야지. 다운을 계산해 봅시다. 내가 그림을 잘못 그린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다운은 자 그럼 이거 좀 보자. 지금 내가 다운은 이렇게 됐을 때 이게 0.8 0.1 0.1이잖아. 자 다운을 하려면 어떻게 되냐 내가 이렇게 90도 한번 돌고 다시 90도 한번 돌아야지만 앞으로 갈 수가 있어. 맞죠? 그러면 화살표가 이렇게 될 거라고. 화살표가 이렇게 돼서 근데 밑으로 가는 화살표가 지금 요 위치니까 이래 화살표가 바뀐다면 밑으로 못 가. 그리고 당근 이쪽도 못 가. 즉 업, 라이트도 못 간다고. 그러면 못 가기 때문에 다시 내한테 돌아오는 게 1.1로 다시 돌아오는 게 0.9야. 왜냐면 야가 0.8이잖아. 그래서 업으로 하는 0.8, 라이트 하는 0.1이 다 동시에 못 가고 다시 1.1로 돌아오는 거니까 0.9%고 0.9 확률로 V11로 돌아옵니다. 자, 그 다음에 왼쪽은 뭐 0.1이니까 0.1에 2일로 바뀌고 자, 그리고 이제 레프트 같은 경우에는 내가 이쪽을 1로 바꿔야 돼. 한번 돌고 가는 거잖아. 자, 한번 돌아고 가야 되니까 돌고 가니까 이것도 못 가. 그래서 요거 두 개는 0.9가 나오고 위로 가는 건 0.1. 자, 그리고 라이트로 가는 것도 내가 한번 가서 가야 되지. 0.8, 0.1, 0.1이 나옵니다. 그래서 요 수식이 다 나오는데 그러면 학생이 요런 의문도 가질만 하거든. 그러면 여기서 보니까 다 그러면 앞으로 가는 게 0.8이면 다운도 0.8, 레프트도 0.8, 라이트도 0.8이네요 라고 물을 수 있어. 근데 처음부터 위로 올라가는 확률이 0.8이잖아. 그러면 위로 올라갈 확률이 많고 다른 쪽으로 가는 확률은 작아. 그래서 레프트, 라이트가 발생할 확률은 높지가 않다고. 앞으로 가는 게 가장 높아 우선은. 가장 첫 번째 확률 높잖아. 그래서 높은 쪽으로 앞으로 가는 게 근본적으로 가장 많이 가요. 그리고 앞으로 막히면 왼쪽, 오른쪽을 선택해서 갈 거야. 먼저 가는 게 0.8이니까 제일 높다고. 먼저 가는 것 중에 왼쪽, 오른쪽은 앞으로 안 간다면 그 다음에 발생하는 일이야. 그래서 딴 데가 뭐 0.9 나온다 해도 이게 더 확률 높지 않아요. 그러면 생각하지 말라고. 처음에는 앞으로 가는 게 기본으로 가고 자 그러면 그렇게 해서 요거들을 다 계산하고 난 다음에 그러면 V1에서 계산하는 거는 요 값이 나옵니다. 그래서 결론식이고 이거를 벨만 방정식으로 이빠이 풀면 돼. 이거를 한번 계산해 보니까 한 1000번 정도를 되풀이해야 돼. 1000번 정도 되풀이하면 얼추 값이 내가 캡처했구나. 값이 여기가 각 가치값이 나와서 보면 여기로 가는 게 가장 효율적인 값이 나올 거야. 그래서 여기로 가면 돼.
그러니까 이 결과값이 이렇게 나와서 그거를 쓰시면 됩니다. 자, 그렇게 해서 처음에 합니다. 이렇게 하는 게 방법인데, 요게 지금 수치적을 내가 안 넣어서 근데 요거를 이제 좀 이따 Q러닝에서는 수치값을 넣어서 할 거야. 확실히. 그래서 근본적인 개념은 알겠죠? 다음에 발생할 수 있는 가치 중에 가장 효율적 하나를 선택하는 거라고. 그 방식을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요 수식을 반드시 이해해 놓고 요거를 이제 이해하면 좀 이따 뒤로 가서 어디 갔노? 자, 여기서 이제 요거를 풀 거예요. 요거를 프로그램으로 짰어. 자동 남들 싼 거 들고 왔지만 하여튼 요거를 가지고 풀어서 그러면 진짜 나중에 Q러닝 돌려보니까 이 미로를 빠져나가는 방법이 여기 데이터를 보니까 빠져나가는 방법이 보이더라. 그 방법 길로 가면 돼. 그럼 미로 찾기를 이렇게 해. 자,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내가 오늘 말을 너무 천천히 하나? 큰일 났네. 시간 너무 많이 갔다. 자, 이제는 수식으로 바꿔야 돼. 수식으로 바꿔야 풀 수 있잖아. 그래서 유일하게 그나마 수식이 많이 나오는 게 요 상태 함수야. 이거를 막 수식이 복잡한 건 아니니까 한번 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선 상태 가치 함수, 중요한 상태 가치 함수와 상태 행동 가치 함수가 있습니다. 자, 상태 가치 함수는 지금 내 상태에서 S에서 S'로 가자. 이 상태에서 발생할 수 있는 요렇게 갔을 때 S''로 갔을 때 기대 보상값이에요. 자, 그거를 이제 V라고 표시하고 아까 우리 봤잖아. V로 표시했잖아. 다 이게 누적 보상값을 대보면 어떤 정책을 선택해서 ST에서 어떤 정책에 따라서 보상이 생기잖아. 그러면 보상값을 다 하나씩 적어줘. R 플러스 T 플러스 1로 시작하는 이유는 아까 설명을 했다고. T에서 시작했지만 실제 발생은 그 다음에 발생해. 자, 그래서 앞에 E가 뭐냐면 expected입니다. 기대되는 값이야. E가 복잡한 수식이 아니라 여기서 이 수식 기대되는 값 그런 의미로 E를 써요. 기대 보상값이라는 소리예요. 그래서 그러면 위에 거를 시그마로 바꾸면 요 식이 만들어집니다. 요 식이. 자, 누적의 합 구하면 되나 시그마로. K는 0부터 시작해서 K가 0이면 처음에 K가 0이면 0 나오니까 0 나오고 그러면 R 얼마나 나오? K가 0이니까 T 플러스 1 나오네? 요거 나오잖아. 그 다음부터 요거 K가 1이면 람다 R T 플러스 이거 나오네? 자, 이렇게 해서 식을 하나 만들어냈어요. 요 식 하나. 시그마로 바꾸는 건 어렵지는 않으니까 많이 했을 거니까. 근데 이제는 바뀔 게 뭐냐면 행동이란 말이 더 들어갑니다. 행동에 따라서 하는 거야. 행동을 넣자 이제. 그래서 상태 S에서 행동이란 다음 정책파였다라는 기대 보상값인데 이거는 Q라고 쓰고 여기서 A만 더 들어가요. 식은 위하고 똑같습니다. 똑같은데 여기에는 행동을 좀 더 추가한 거야. 즉 상태 가치 함수하고 상태 행동 가치 함수 두 개가 존재합니다. 이거 두 개를 섞어서 우리가 Q를 나중에 풀어내서 만들어요. 그리고 자, 상태 쭉 가는 게 아니라 나중에 우리가 이거를 에이전트가 행동을 경험하는 것을 바탕으로 학습을 하는데 이거를 만들어서 Q를 만들어 나갑니다. Q를 다 만들어 나가. 어떤 행동에 따른 보상값을 다 매트릭스로 만들어 나갑니다. 매트릭스로 만들어 나가는 게 뭐야? 아직 있구나. 좀 있으면 잠깐만. 매트릭스로 뒤에 있구나. 요런 표를 하나 만들어 나가요. 그 표를 기준으로 움직이면 돼. 나중에. 그래서 있다면 상 S에서 Q의 최대로 하는 행동을 선택하면 이것이 최대로 선택이 됩니다. 라고 나오는데 요 말은 지금 이해하기 그러니까 이제는 내가 실제로 상대 행동 가치 함수를 매트릭스로 만들어 나갔다면 그 매트릭스로 보고 다음 행동을 내가 결정하면 돼. 큰 수를 찍으면 된다고. 자, 그렇게 해서 가면 되는 건데 이렇게 하는 걸 우리가 최선의 정책이라고 부릅니다. 부르니까 그거를 한번 보고 보시면 되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이거를 식을 빼내고 확률을 구하는 게 어렵다라고는 사람이 있어서 내가 그냥 따로 적었어. 아예
따로 적어서 올렸으니까 한번 봅시다. 자, 가치함수하고 네, 중요한 게 상태 가치함수와 상태 행동 가치함수를 구하는데 상태 가치함수는 리워드만 기준으로 하고 상대 행동이니까 리워드와 액션을 추구하는 게 상태 행동 가치함수예요. 식을 아까 보시면 요 두 식이 있다는 거 한번 봤잖아. 식은 요 두 식이 있습니다. expect도 붙고 여기는 파이, 여기는 파이와 a가 둘 다 들어가는 거. 자, 이거를 한번 유추하는 걸 해봅시다. 그러면 처음에 봅시다. 이제 S에서 S-로 가. 자, 행동하기 전의 가치함수가 V입니다. V. 자, 하나의 단위에서 발생하는 리워드를 고려해 계산해. 하나의 단위가 뭔데? S에서 S에서 그 다음 상태로 가는 게 하나의 단위잖아. 스테이트마다 끊어서 계산하는 거잖아. 하나 스테이트가 별이 되고 그 다음 끈은 삼각형이 되는 거잖아. 아까. 자, 그래서 1번 보자. 1에서 파이 나오는데 S에서 A를 선택할 정책이야. 그래서 S에서 A를 선택할 확률과 그 다음에 여기까지 왔어. 그러면 확률을 계산했고 2번이야. 2에서 A를 고려해야 돼. 즉 S에서 S-로 갔을 때 A를 선택할 확률. 즉 A를 통해 S-로 갈 확률이야. 어떤 A를 선택해서 A로 S 갔느냐 그 확률하고 그 다음에 3에서 2번도 계산했고 3에서 발생할 수 있는 R을 고려. 추가적인 요소니까. 자, 그런데 왜 보상값이 행동을 한 다음에 보상값은 왜 여러 개가 나올까? 여러분들이 어떤 행동을 했어? 여러분들이 친구를 앞에 머리가 친구 등을 탁 때렸어. 그럼 친구가 가만히 설 수도 있고 아니면 뒤돌아보면서 죽을래 할 수도 있잖아. 내가 한 행동에 대해서 그 다음 스테이트는 여러 개가 나올 수 있다고. 그럼 보상값이 달라지는 거야. 그래서 보상값도 여러 개 나온다고. 그래서 여기서 발생할 수 있는 즉시 보상값도 따로 계산을 해야 돼. 행동에 따른 보상값이 여러 개 존재한다고. 그래서 그거를 계산에 넣어줘야 된다고. 그 확률이 있으니까. 그러면 자 1, 2, 3을 통해서 전체 V파이를 구하면 이거 전체 합이 이제 전체가 되니까 제일 처음에 1번, 2번, 3번을 넣습니다. 근데 여기에서는 똑같은 S-값으로 넘어가겠지만 그 다음에 생길 수 있는 것들은 어떻게 해요? 3-에서 계산될 수 있는 건 이렇게 하나로 묶어서 하면 돼. 다만 뭐가 바뀌냐? S가 아니라 뭐로 바뀌는데 이제 ST 플러스 1로 바뀌어요. 그 다음 상태에서 발생할 수 있는 기대 보상값이야. 자, 요렇게 해서 만들어지는 게 V입니다. 누적 보상값이잖아. 다음에 기대 보상값이라고. expected잖아. expected. 기대 보상값이야. 얼마나 나올 줄 몰라. 자, 이렇게 해서 V를 만들고 나서 이제 Q 쪽으로 가겠습니다. 자, 이제 두 개의 식을 섞어서 하나의 식을 만들어낼 거야. 자, 그 다음에 상태 행동 가치함수 같은 경우에는 뭐가 붙습니까? S에서 A로 온 다음부터 재는 게 상태 행동 가치함수예요. 자, 상태 가치함수니까 S에서 S-로 갈 때 상태니까 좀 굵은 거 없나? 아이고 씨. 상태 가치 함수잖아. 상태에 따른 거. 이 상태야. 상태의 가치 함수니까 여기서 계산하는 게 맞겠지 당연히. 근데 상태 행동 가치 함수면 상태에서 특정 행동을 하고 난 다음에 여기 왔을 때의 가치라고. 그래서 상태 행동 가치 함수라고 부른다고. 그러면 즉 여기 SA에서 출발을 해야 돼. 그러면 단위가 뭔데?
다음 SA가 다음에 S-A-가 하나의 단위가 돼. 자, 그거를 계산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1, 2와 다 고려해서 1 고려하면 1. 자, 상태 S에서 A를 선택할 확률. 아까가 똑같잖아. 말고 그럼 추가 보상값의 R을 계산. 그러니까 여기서 아까 우리 보상값 있었지. 보상값의 R을 계산해 주고 그 다음에 2번에서 이전에 배운 V 파이와 같은 말이야. 즉 여기에서는 여기에는 V 파이가 존재하겠지. S-에서. 맞잖아. 그래서 그거를 추가해주면 돼 그냥. 여기에 가치함수, 여기 S-의 가치함수가 있을 거라고. 자, 1, 2, 3을 다 1과 1-를 다 취하면 1, 그 다음에 보상값, 그 다음에 발생할 수 있는 보상값. 여기 있잖아. 가치함수. 요거를 다 하면 돼요. 자, 이거를 이제 풀어서 볼게. 아까 V파이가, V가 어땠어요? V가, V 앞에 V식을 그대로 적으면 요렇게 V식을 써줘. 근데 잘 보니까, 요게 뭐하고 같노? Q하고 같다고. 그래서 우리가 끄잡아낸 식은 요 식이야. 요 식을 끄잡아내기 위해서 한 거라고. V는 행동에 따른 가치와 크게 정책을 곱해주어서 하면 가치가 나옵니다. 이거를 이용해서 우리가 Q를 만들어, 그러니까 매트릭스를 만들어 나가. 자, 그래서 요 그림은 아까 썼던 거라서 그냥 넘어가고, 요거부터는 아까 우리 했던 건 한 번 더 강조는 반복은 할게요. 그래서, 근데 지금 7시라서 10분만 쉬고 할게요. 오늘 9시까지 할 것 같아, 느낌상. 마지막이라서. 자, 10분간 쉬고 계속 하겠습니다. 자, 봅시다. 아까 우리 계속했던 거, V는 요식, 근데 요식이 Q가 돼서 최종적으로는 요식을 구하는 거다. 요식을 구해서 정책을 계산하면 답이 잘 나옵니다. 요게 하나의 모델이야. 인공지능 모델이라고. 우리 딥러닝 같은 모델도 모델이지만 이렇게 수식 정책하고 가치가 뽑아지면 이것도 하나의 인공지능 모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 V하고 이런 수식을 구하는 거는 앞에서 해봤으니까 요거를 가지고 하고, 그리고 참고적으로 여기 있는 말도 꼭 읽어 가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선택할 확률을 다 곱해서 발생할 수 있는 거는 확률을 곱하면 되는 거잖아. 맞죠? 그래서 다 곱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선택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최적 상태 가치 함수에서 이제 100만 방정식 봅시다. 이거 초록색 상태 요거하고 요거를 봅시다. 상태 S에서 앞으로 가장 큰 보상을 주는 정책을 따를 때의 상태 가치 함수예요. 그래서 최적 행동값은 가장 좋은 행동을 할 때의 가치 함수 값에 해당이 됩니다. 100만 방정식을 이용해 보면, 자, 최적의 뭔데? 가장 큰 보상값을 주는 것. 맞죠? 요 파일을 선택하면 되는데, 내가 A를 선택했다는 거는 A를 이제 Q까지 SA까지 갔다는 거잖아. 그러면 결론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Q 옵티마이저를 구하면 되는 거라고. 맥스 A를 구했다면. 그래서 요거를 그대로 식을 앞에 거를 그대로 빼오면 요 식으로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V는 요 식을 이용해서 계산하면 돼요. 그러면 요 식 유도하면서 뭘 계산할 수 있느냐? 파일 값을 내가 유도할 수 있다고. 파일을 A로 바꾸고 하다 보면 최적의 행동값이 나오고, 최적의 정책값이 나오고, 그 다음에 밑에 거 보시면 가장 큰 행동 가치 함수 값을 주는 정책을 따르는 경우에 행동 가치 함수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Q 옵티마이저는 정책을 올바르게 가장 효율적으로 한 놈이 되는 거잖아. 그래서 요 식에서 Q를 다시 그대로 바꾸면 요 수식이 만들어집니다. 그 다음에 앞에 의용하면 그 다음에 미래에 생길 거를 이렇게 플러스 해주면 돼요. 자, 그러면 여기서 지금 우리가 이 파이에 뭘 구하면 되노? 최적을 구하면 좋잖아. 자,
파이의 최적을 구하기 위해서는 이걸 역으로 풀면 되잖아. 아규먼트 A를 맥스 값으로 해주는 Q를 계산해서 찾아주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Q 매트릭스를 만들어서 풉니다. 매트릭스를 만들어서 풀어요. 그래서 나중에 Q 매트릭스를 만듭니다. 근데 이렇게 이제 식이 막 나오면 좋겠지만 식이 잘 안 나오는 경우는 이런 거 다 무시하고 바로 이걸로 푸는 방법도 있어요. 이게 우리가 값을 이용한 방식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러면 이거를 이제 어느 돌아가는 형태로 어느 정도 알았으면 이제 우리가 정책 결정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동적기회법은 앞에 했던 말이고, 뭐 강학습에서 이를 구하도 동적기회법을 사용을 한다. 자, 동적기회법이 아까 했던 말, 큰 문제에서 작은 문제들을 분할하여 작은 문제 해결한 다음 작은 문제의 해를 더 큰 문제로 찾는 데 사용하는 기법에서 여러 번 나타나는 동일한 작은 문제들의 해를 기억해 두고 사용하여 반복적으로 동일한 문제를 풀지 않도록 함으로써 처리 속도를 개선하는 방법. 지금, 미래 이렇게 하는 방법을 동적 계획법으로 불러요.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지금 정책의 평가와 정책의 개선이 있습니다. 어떤 정책을 세웠는데 이 정책이 맞는지를 모르겠어. 그 정책을 기준으로 해서 우리가 V 파일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가치를 구할 수가 있다고. 그 다음에 V 파일을 구했으면 역으로 정책 파일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아까 우리 요 수식 했는 것처럼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방식을 가지고 우리가 바로 풀어나갈 거예요. 자, 그래서 제일 처음에 파이 제로 이 정책을 한번 해봤어. 이 정책이 맞는지는 모르겠어. 그래서 우리가 정책을 평가해 봅니다. 평가해서 V값을 구할 수가 있을 거라고. V값을 구했는데 과연 이 파일을 쓰는 게 좋을까? 파일을 좀 더 개선시켜 봐. 그러면 새로운 파이가 나올 거라고. 새로운 정책이 나오면 다시 평가합니다. 그래서 V 파이가 나오고 다시 개선을 해. 그러면 다시 파이 2가 나올 거라고. 그래서 파이 옵티마이저가 나오는 거를 언젠가는 파이 값이 변하지 않을 때까지 이걸 계속 반복을 해. 인공지능은 계산만 빠른 계속 반복하는 놈이야. 강학습인지 모든 학습은 다 똑같아. 우리 인간은 눈으로 보고 바로 딱 결정론적 세계로 바로 배울 수 있지만 컴퓨터는 그게 안 되기 때문에 확률론적 세계로 시행착오를 계속 겪는 수밖에 없다고. 시뮬레이션 할 수밖에 없어. 만약에 전체를 보고 바로 판단하면 가장 좋지. 그래서 알파고를 내가 못했네. 알파고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하는 게 불편하다 싶어서 뭐냐면 전체 상태를 CNN으로 기억을 해. 이미지로 분석해 본다고. 뭐 그런 기법도 따로 하기도 합니다. 자, 이제 정책 평가. 정책을 평가합니다. 파일을 가지고 V파일을 계산하는데 아까 우리 주어진 게 있잖아. 이거. 요 수식에서 요 파일을 계산해 내자는 거예요. 요 파일가 최대가 좋게 만들어지는 놈이 있는가 계산해 보자. 그래서 모든 상태를 번갈아 방문하면서 벨만 기대 방정식이 수렴할 때까지 계속 반복을 해요. 이 정책을 쓰니까 이 가치가 수렴이 되더라. 그러면 이 정책이 지금 평가가 되는 거야. 정책이 결정한 거지. 정책 평가니까 평가를 합니다. 평가할 방법을 봅시다. 뭐 어렵진 않아요. 처음에 V는 모르니까 0값으로 세팅을 해요. 원래 1값으로 하기도 하고 0값으로 세팅하는데 0값을 줘서 이거를 템프에 기억하고 우리가 주어진 정책 있지. 주어진 정책을 이용해서 발생할 수 있는 이 정책에 따라 여러 개로 선택할 거라고. A가 A1, A2, A3 하다 보면 이제 이전에 하고 내가 새롭게 한 정책하고 차이를 구합니다. 이 차이가 가장 큰 놈을 델타라고 줬을 때 이 델타 값이 특정 작은 값보다 작아서 이제 수렴하는 경우가 있어. 이 변화량이야. 변화량이 그러니까 수렴할 때까지니까 가치 함수가 어느 정도 가면 이제 값이 안 변하고 수렴을 하기 시작한다고. 그러면 여기서 그만두자야. 이제는 정책을 바꿔봤자 변화가 없구나. 그래서 평가를 해서 그러면 V 파일, 즉 V를 구할 수가 있으니까 V 파일을 나중에 구할 수가 있게 돼요. 그래서 V 파일을 구합니다.
자, 이렇게 V 파이를 구해서 파이, 이거 해야지. 제일 처음에 파이를 이용해서 이제 V 파이를 구해냈습니다. 그 다음에 이거를 어떻게 하냐? 평가를 해야 돼. 이제 개선을 해야 되지. 개선을 합니다. 그래서 이게 정책 개선이고 V 파이에서 파이를 개선시켜 봅니다. 자, 그래서 아까 우리 봤던 그 아규멘트 Q 있잖아. 요거를 이용해서 요 수식에서 요 수식 두 개를 이용해서 개선을 하자. 즉 아규멘트 맥스, 아까 우리 시잖아. 파이 바로 구할 수 있는 거. 그 식을 그대로 집어넣어서 돌려봐요. 돌려봐서 그러면 파이 값이 정해져요. 이렇게 정책을 하면 되겠다. A 선택하는 거를 요 파이로 하면 되겠다. 근데 이게 뭐 단순 수로 나오는 게 아니라 보통 벡터로 나와. 벡터 매트리스. 자, 그래서 임의의 정책 파이야. 처음에는 거의 뭐 좋을 수도 있고 나쁠 수도 있겠지. 이미지 파이에서 파이에 대한 100만 방정식을 수렴할 때까지 값을 반복하면서 V 파이를 구하고 그 다음에 V 파이 값을 이용하여 파이를 개선하는 과정을 거쳐 정책 파이가 수렴할 때까지 계속 반복을 해. 그러면 최종적으로 V 파이가 어느 정도 또 수정이 될 거야. 옵티마이저를 구했으니까. 그래서 K 값을 계속 바꿔면서 돌려보면 언젠가는 값이 처음에는 V가 이렇게 구해질 거야. 이렇게 구해지고 계산해보고 K 값을 계속 늘려가면 언젠가는 네모 이런 값이 구해지면서 아까 우리가 정책 평가를 하면서 이 값이 구해지잖아. 그러면 이 값이 구해지면 우리가 정책 파이가 개선이 돼. 이 수치 값에 따라서 내가 좋은 거를 선택할 수 있잖아. 그러면 내가 갈 수 있는 정책이 어느 정도 결정이 된다고. 그 값을 보고 기준으로 정하는 거니까. 그래서 파이가 개선이 돼요. 그러면 뭐하면 아까 처음과 같이 요 작업을 계속 반복하면 돼. 처음에 V 파이 값으로 뭔데? 매트릭스 구하고 여기 파이 구했으니까 요거를 돌려보고 그러면 이렇게 가는 게 효율적이네. 그럼 파이가 구해진다고. 그럼 새로운 파이가 생겨. 처음에는 임의의 파이야. 임의의 파이에서 계산을 시킨 거라고. 그럼 이거를 계속 돌립니다. 언제? 파이가 행동하는 경로가 픽스 될 때까지야. 거의. 자, 여기도 그림도 보면 처음에 한번 돌릴 때는 정책이 많이 나오고 그 다음부터는 정책이 조금씩 수정이 되기 시작하죠. 또 한 번 더 돌리니까 정책이 좀 개선이 돼. 그 다음에 개선되고 무한대로 많이 가면 거의 갈 방향이 정해진다고. 자, 이렇게 해서 파이가 개선이 됩니다. 이렇게 하는 방법이 있고, 자, 이거를 한목에 처리하자요. 자, 파이값 모르겠다. 모르겠고 그냥 이거에서 바로 파이를 구하자요. V 파이를 구하지 않고 거의. 자, 그래서 빠진 게 뭐냐면 여기서 아웃풋 이게 안 나와. 아웃풋이 없고 그냥 처음부터 끝까지 원방으로 가는 겁니다. 앞에 C가 똑같아요. V 파이를 구하는 게 아니라 여기서 지금 우리가 차이점을 수렴할 때 바로 수식에 집어넣어. 그래서 그러면 여기서 바로 값으로 넘어가는 방식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값 반복 학습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임의의 가치 V파에서 뭐 정책은 계산하지 않고 가치 함수의 갱신만을 합니다. 그래서 수렴할 가치 함수 V파일을 옵티마이저입니다. 사용하여 정책 파일을 결정합니다. 자, 이렇게 하는 방식을 값 반복 학습이라고 하는데 V파일에서 파일 값을 유추해서 다시 파일을 구하는 게 아니고 여기서 값을 바로 대입해. 아까 우리 매트릭스 만들어진 거 편하고 있잖아. 요거를 갖고 합니다. 그래서 정책을 어디 갈지 결정하는 게 아니고 여기서 값이 나오죠. 맞아요. 값이 나올 거야. 그 값으로 바로 내가 지금 이렇게 가는 게 옳다. 바로 결정하는 방식이라고. 값만 보고 아까 여러 가지 정책을 만들어서 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하는 방식을 우리 값방법학습이라고 부르고,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Q러닝을 볼 건데 Q러닝을 잠시만 보면, 자, 정책 방법, 값 방법 알고리즘 정확하고 말하던 MDP 모델이 필요해. 아까 우리가 V파이나 Q파이 같은 게 만들어지는 게 필요하다고. 근데 그 식이 잘 안 만들어지는 경우가 태반이야. 그래서
이런 수식을 이제 만들어 놓은 경향도 있어. 그거를 보시면 되는데 보통 중요한 거는 현실적으로 MDP 모델을 모르는 경우가 많아. 그래서 에라이 모르겠다. 그래서 그냥 Q를 바로 값수로 구하는 거야. 그래서 모델이 없이 학습하는 강화학습의 대표적인 게 Q러닝 알고리즘입니다. 그래서 상태 S에서 이 그리드 방법이 뭐 값을 큰 거 선택하는 거야. 뭐 욕심쟁이라고도 부르는데, 자 그래서 행동 A를 선택하여 보상화를 받은 다음 상태 S를 결정하는 똑같잖아. 이거를 이제 정책 분리 방법이라고, Q 함수를 갱신하기 위해 상태 S에서 행동 A를 결정하는 정책과 실제로 다음 상태로 가는 행동을 결정하는 정책이 다른 방식. 확률로 하는 게 아니라 그냥 값을 그대로 계속 넣어서 돌려가 그냥. 그래서 모델이 없습니다. 모델이 없는 학습을 우리가 모델하고, 자 그래서 말이 어려우니까 요거를 풀어보면서 할게. 자 그냥 어려우니까 요거는 그냥 보지 말고 요거 바로 보자. 이거 바로 이거부터 봅시다. 아이고. 여기서 보면 아까 수식 하나 있잖아. 요 수식 아까 우리 기본적으로 처음에 그냥 기본적인 수식이야. 특정 모델의 특정 형태에 맞는 V나 Q를 구하기가 힘들어. 그래서 일반적으로 법령적인 수식 하나를 그냥 그대로 쓰는 방식이라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여기서 한번 봅시다. 지금 어떤 문제가 주어졌냐면 각 방이 있으며 5번 방향, 즉 0, 1, 3, 0, 1, 2, 3, 4, 5번 방이 있습니다. 그래서 각 방이 있으며 5번으로 가는 게 우리의 목표야. 그래서 목표로 가는 방을 하면 됩니다. 잠깐만. 미안해. 처음에 이제 우리가 Q하고 R 보상값의 테이블을 하나 만들어요. 이 보상값의 테이블을 만들어 가면서 채우는 방식이야. 바로 Q를 구하는 방식이라고. 자, 그래서 지금 잠깐만. 자, 그래서 보자. 그러면 이 방을 이제 바로 펴서 그래프로 한번 바꿔볼게. 자, 그러면 룸 0, 1, 2, 3, 4로 만들어 놓고 갈 수 있는 거, 갈 수 있는 걸 화살표로다 표시해요. 근데 아직은 이거에 대한 보상값을 모르기 때문에 다 0으로 표시합니다. 그리고 1번 방에서 목표가 5번 방으로 가는 거야. 그것만 이제 100으로 설정할게요. 가장 점수 높은 거지. 목표로 가면 100이야. 그러니까 이런 그래프가 만들어지고, 그러면 지금 우리가 Q, SE는 값을 하나도 몰라. 0으로 채워놔. 그러니까 지금은 내가 Q 값을 알 수가 없잖아. 자, 하지만 R 값 볼게. R 값은, 자, R 값은 아까 우리 했던 말이 보상은 이거, 보상은 뭐에 따라 만들어진다 했노? S와 A의 값에 따라서 만들어진다라고 했어. 맞죠? 그러면 스테이트하고 액션의 표만 가지고 만들어 줄 수가 있다고. 그래서 스테이트가 0, 1, 2, 3, 4, 5가 존재하겠지. 내가 지금 어느 방에 있느냐. 그리고 액션이 1, 2, 3, 4, 5가 뭐냐면 내가 그 방으로 움직이는 행동이야. 그 방으로 움직이는 행동을 내가 만들어 봤다고. 그러면 지금 못 가는 거는 마이너스 1로 다 표시해서 못 가는 건 마이너스 1. 갈 수 있으면 0이야. 우선은 모르니까. 보상값을 모르니까 0으로 다 만들어 놓고 마이너스 1은 못 가는 거예요. 근데 이게 100으로 갈 수 있는 건 3개잖아. 1로 가는 거, 1로 가는 거, 되돌아가는 거. 5번방 5번 하는 거 뭐 그도 안 주겠지. 그래서 100이 되는 거는 1개, 2개, 3개. 즉 1번에서 5번, 1번에서 5번 방 가는 행동 100. 그 다음에 4번에서 5번, 5번 방으로 가는 행동.
5번 방에서 5번 방 하는 거 행동. 이렇게 3개만 100이 채워진 상태입니다. 그래서 갈 수 없는 것은 마이너스 1, 갈 수 없는 것은 우선 수로 표현하는데 처음은 모르니까 0으로 표시합니다. 자, 이제 Q러닝을 한번 해봅시다. 자, Q러닝을 하는데 아까 말한 공식 요거 그대로 모델을 지금 알 수 없기 때문에 요 모델을 그냥 기본적인 거 그대로 써서 합니다. 자, 예를 들어서 내가 스타트를 1번 방에서 했다고 쳐볼게. 방 1번에 출발하고 학습률을 0.8이라고 했어. 0.8의 학습률이 뭐냐면 여기 나오는 값을 많이 인정해 주는 게 값이 올라간 학습률이야. 원래 학습률은 경사관법 얘기있죠. 그때 그거가 똑같은 거지만 자, 우선은 상태 S1에서 행동 A로 시작. 끝났구나. 내가 이거 했지. 자, 그래서 보자. 지금 R은 1에서 5. R이 지금 1에서 5번 가면 100이야. 100이고 이거를 확대 좀 하자.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요 수식을 해야 되니까 R이 지금 1, 5는 100. 자, Q 이거를 구해야 돼. 1번 방에서 5번으로 가거나 3으로 갈 수 있다. 우선 여기서 5번 타겟으로 설정하였으므로 5번 방으로 이동한 뒤 QSA를 선택하여 맥스를 구하면 됩니다. 자, 그래서 Qmax에서 5번이야. 5번에서 A-가 아까 우리가 선택해야 된 거잖아. 자, A-가 발생할 수 있는 거는 자, 내가 지금 다음 자, 요거는 현재고 이거는 S-니까 다음입니다. 다음에 발생할 수 있는 것 중에 맥스야. 자, 다음으로 한번 만들어 봅시다. 다음은 내가 5번 방에서 있어. 그래서 1번으로 가는 행동 하나 A1, 4번 방으로 가는 거 A2, 그리고 5번 방으로 가는 거 A3가 있다고 칩시다. 행동은 3가지가 있잖아. 갈 수 있는 거는. 왜냐면 그림 보면 자, 1번 방에서 출발했으니까 하나, 맞지? 그럼 일로 올 거야. 갈 수 있는 게 하나, 둘, 3개라고. 그러면 그거를 해놓고 자, 이제 맥스 값을 계산해 봅시다. Q5-1 Q5-1은 처음에 여기서 자, Q도 스테이트 액션으로 5-5의 행동 1, 0 이거 0입니다. 그 다음에 아직 Q값이 없잖아. Q5에서 4 Q5에서 4번 가는 거 0 0 그리고 Q5번에서 5번 방 Q5번 가는 것도 0입니다. 그러면 야도 0이 될 거예요. 그러면 결론적으로 약값은 0이야 그냥. 맥스값이 없잖아. 맥스값 0이잖아. 그러면 Q1.5라는 요거의 가치값을 계산해 보면 100 더하기 학습률 맥스 그 다음 100이야. 그러면 Q15가 뭐가 나오노? Q1과 5는 처음에는 뭐가 되노? 처음에는 Q1하고 5 1번 스테이트에서 5번 스테이트로 갈 때 100 이렇게 만들어지겠지. 이런 식으로 이거를 계속 내가 난 소식에는 1800번 정도 가면 값이 픽스가 되더라. 이제 1800번 돌려. 이거를 똑같은 루틴을 랜덤으로 시작하는 방을 주고 계속 출발해 보는 거라고. 그러면 이 쿨값이 계속 바뀌어. 왜냐면 보상값이 다르잖아. 그러면 언젠가는 요 수식이 만들어져요. 요 수식이 만들어져서 이 수식을 기준으로 우리가 풀이하면 돼요. 그러면 봅시다. 여기서 봅시다. 지금 내가 여기서 한번 봅시다. 내가 지금 0번 방에서 0번 방에서 출발합니다. 그럼 어디로 가는 게 제일 빨라요? 4번 방 갔다가 4번에서 5번 방 가는 게 제일 빠르네. 맞죠? 그러면 여기 Q값을 한번 보고 0번 방에서 한번 출발해. 여기 Q값 어딨노? Q값을 보고 0번 방에서 출발해. 0번 방에서 출발을 해. 그럼 제일 높은 게 뭔데? 4. 맞죠? 4가 0에서 4번 행동하는 게 80이잖아. 내가 제일 높아. 그럼 4번 방에서 봐. 4번 방에서 5번 가는 게 제일 빨라. 맞죠? 그러면 0번 방에서 4번 방 갔다가 5번 방 가면 끝이네. 이런 결론 나온다고. 자, 이런 식으로 미로 찾기를 만들어. 자, 이렇게 하는 게 Q러닝이고, 자, 소스를 간단하게 보기 전에 우리가 딥러닝에서 우리가 짐이라는 요
모듈을 많이 써요. 이 모듈을 보면 강화학습에 쓸 수 있는 그 형태의 모델을 야들이 좀 미리 다 만들어 놨어. 그래서 이 모델을 우리가 나중에 소스상에서 짐 메이크 카트폴 버전 1이라고 하면 여기에 대한 모델을 들고 와. VQ값 같은 거 다 만들어 놓은 거를. 그래서 그런 것도 쓰거나 그 딥러닝에 쓸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놨다고. 그걸 그대로 들고 와서 쓰면 돼. 그래서 여기 있는 그걸 이용해서 쓰면 됩니다. 그래서 API 같은 거 땡겨오는데 오늘 이거를 내가 수업하려고 했어. 요거 수식 좀 하고 막 요거 만드는 방법 하려고 했는데 이거 어려울 것 같아서 요거는 차고로 돌릴게. 그래서 아타리 게임 보면 아타리의 유명한 게임들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실제로 만들어서 돌려봤습니다. 그런 환경을 다 만들어 놨어. 여기서 짐이라는 이게 파이썬에서 임포트 짐 하면 돼. 그러면 여기 있는 거 불러오는데 여기 있는 걸 불러와서 뭐 좀 유명했던 게 아타리 게임 중에 뭐지? 벽돌 깨기 같은 거 좀 유명했는데 요런 게임들을 거의 다 돌려봤는데 정말 잘 돌아가요. 강학습이 직접해서 이 강학습을 돌려봤어. 그래서 관련된 거는 여기 보면 뭐 이건 뭐 좀 볼까? 에어레이다. 이런 거 볼까? 이거 혹시 내 때 어렸을 때 했던 게임인데 그거에 대한 모델을 짐 메이크 요 소스 한 줄 쓰면 요 환경을 그대로 불러와줘. 그래서 요거를 이용해서 짜는 거를 한번 해볼라 하다가 내가 좀 너무 어려워질 것 같아서 요거는 안 했습니다. 그래서 요런 거 같은 거는 환경을 다 만들어 놨어. 어떻게 움직이고 어떻게 정책 좀 다 만들어 놨으니까 요거를 보고 나중에 짜면 돼. 요거를 참고해서 짜면 되는데 요 파트가 좀 어려울 것 같더라고. 그래서 요건 좀 뺐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 짐 라이브러리.ml 들어가면 여러분들이 강학습에 쓸만한 예제 같은 게 더 많으니까 여기서 공부하고 싶으면 여기를 참조해서 공부하시면 참 도움이 될 거예요. 자, 그래서 요거는 좀 요걸로 적고 우리가 오늘 할 거 자, Q 러닝만 만들고 내가 01로 했는 거는 소스를 3개를 만들었어. 원래는 소스 2개는 지금 수업 안 할 거야. 너무 어려울 것 같아서 소스가 지금 만들다 보니까 한 300줄 나오더라고. 400줄 나와가지고 와 이거 설명하면 오늘 죽겠다 싶어서 그래서 Q러닝까지만 할게. Q러닝까지만 하고 오늘 마치겠습니다. 종강하겠습니다. 자, Q러닝은 아까 우리 방금 봤던 거 있죠? 아까 우리 방 옮기는 거 그거를 하는 겁니다. 자, 제일 처음에는 리워드 값을 이렇게 매트릭으로 만들어놔. 매트릭으로 만들어놨고 이거를 데이터 플레임으로 바꿔. PD가 뭐냐면 판다스에 보면 이렇게 데이터 플레임 실제 우리가 쓸 수 있는 데이터 플레임으로 만들어줘. 근데 플레임이 옛날에 뭐라고 설명해 줬었나? 표 같은 걸 플레임이라고 불러. 어트리뷰트가 있는 거, 각 속성에 어트리뷰트 있는 거를 플레임이라고 부르고 이거를 데이터 플레임으로 환원시키니까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아까 요게 지금 우리가 리워드 만들어 놓은 거야. 맞잖아. 1번 방에서 5번 방 가는 거 100. 그리고 4번 방 5번 가는 거 100. 5번에서 5번 가는 거 100. 나머지 못 가는 건 마이너스 1. 갈 수 있는 거는 보상값을 모르기 때문에 0. 해서 채워 나갈 거야. 그 다음에 Q 매트릭스는 지금 66바야. 6개 66이니까 이거를 Q 매트릭스로 만들고 데이터 플레임에서 출력해봤어. 그러면 이런 식으로 만들지. Q 테이블은 지금 값이 없어. 다 0이야. 처음에는. 0이고 각 함수는 좀 이따 설명하고 이거 바로 가자. 0.1로 학습률을 했는 게 이 다음에 생길 거를 내한테 영향을 최대한 적게 주게 만들었어. 적게 주게 만들고 이니셜 스테이트 1번이 뭐냐면 1번 방에서 2번 방에서 시작이야. 2번 방에서 시작해 보자. 그 다음에 액션 이제부터 행동을 하자야. 자, 이니셜 스테이트로 한번 가볼게. 이니셜 스테이트가 방을 선택해 주는 거라고. 자, 방을 선택해 주는데 0번 방에서 룸즈니까 랜드인트니까 0에서 5까지 선택해 줘요. n-1이라서. 자, 0번 방에서 5번 방에서 선택이야. 즉, 어느 방에서 시작할래를 정해주는 거야. 초기 상태 룸 설정이야. 어느 방에서 시작할래. 그거를 정해주는 거고, 그 다음에 get action은 뭐냐면 상태 지정 후 발생할 수 있는 거. 내가 즉 갈 수 있는 거야. 즉,
여기서 보면 액션이 마이너스 1이 아닌 놈만 valid action주에 저장을 시켜놔. 그래서 이 중에 한 개를 선택하는 거야. 자, 어떠냐면 여기도 지금 마이너스 1일째, 마이너스 1을 제외하고 갈 수 있는 요는 0번에서는 1번만 기억하겠네. 4번만 기억하겠네. 맞죠? 그런 식으로 그거를 지정하는 함수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입니다. 여기까지고 이 중에 한 개를 선택하면 되나? 즉 마이너스 1이 아닌 놈을 내가 valid action에 집어넣어. 그러면 내가 그거를 가지고 다음에 갈 거로 유추할 수 있는 게, 즉 상태 지정 후 가능한 작업보다는 행동을 선택하는 저준호. 아니 안돼, 너무 한글로 치자. 액션 선택이야. 자, 그 다음에 소스에서 스테이트 리워드 값은 전부 다 아까 그 값이고, 이제 스테이트에서 그러면 했어. 그 다음에 스테이트를 했고, 그럼 초기값을 정해놨고, 이제 움직여보자. 자, 에피소드가 한번 움직여보는 건데, 자, 리워드 값을 받고, 리워드 값 써야 되고, 그 다음에 이니셜 스테이트, 어떻게 출발할 거냐. 자, 여기 이니셜 액션, 요거잖아, 요거. 그 다음에 감마 값은 학습률이야. 그 다음에 생기는 거를 우리 0.1로 해서 작게 뒀어, 내가. 테스트만 할 거라서. 그 다음에 true가 보면, 보자. 에피소드가 이거잖아. 에피소드. 요겁니다. 리워드 이니셜 스테이트 어디서 출발할 거냐? 감마값 학습률. 벌보스가 뭐냐면 이게 보여주냐 안 보여주냐 혹시 기억나요? true로 하면 계산 과정이나 돌아가는 과정을 보여주는 거고, 이거를 false로 하면 안 보여줘. 그래서 디폴트 매개 변수라서 값이 안 넘어오면 false. 나는 여기서 true라고 줬어. true라고 줬다는 말은 뭐냐면 계산하는 과정 결과물을 중간중간에 보여달라는 뜻이야. 자, 그렇게 해서 current state, initial state, current state를 받고, 자, 여기서 무조건 돌아. 언제까지? current state가 5번박 할 때까지. 계속 도는 거잖아. 어떻게? take action은 볼게요. take action은 현재 상태 리워드 매트릭스 감마와 벌보스 값을 받아서, 벌보스는 true가 넘어갔겠지? 이거를 보고 take action 볼게. take action은, 자, 어떤 행동을 할지. get action을 보고, 자, get action을 아까 이거잖아요. 액션 값 뭐 할지를 찾아내는 거. 그 행동은 어떤 행동? SA 리워드가 현재 상태의 상대 행동 보상값이에요. 그 다음에 NS 리워드는 다음에 생길 수 있는 게 맥스 값이잖아. 그래서 다음 상태 행동 보상값이 이렇게 계산했고, 그 다음에 이제 Q current state는 어떻게 만드노? 현재의 보상값 곱하기 감마 학습률 맞잖아. 그 다음에 발생한 거에 맥스 값, 맥스 맞잖아. 이렇게 해서 요거를 주구장창 계산하면 되긴 됩니다. 그래서 테이크 액션 한 번만 할 거야. 하나의 작업성만 하나만 만들어 놓은 거야. 그래서 이제 행동을 합니다. 벌보스가 true라면 보여달라. 어떻게 하냐? Q 매트릭스 한번 찍어보고 올드 스테이트에서 내가 어떤 스테이트로 옮겨갔다. 그리고 뉴 스테이트가 만약에 5번이면 끝. 골이다. 끝났다 이제. 골 갈 때까지 액션 중에 하나를 선택하겠지. 자, 그래서 요것만 함수 보고 한번 돌려봅시다. 처음부터 한 번씩. 혹시나. 이건 바뀔 수 있으니까. 10대 없이 넘노. 보상값은 요래되고 Q값은 요래 만들어 놨고, 자, 함수도 한번 돌려놓고, 자, 그 다음에 여기서 1번 방, 2번 방에서 출발하면 한번 봅시다. 어떻게 학습하는지. 자, 2번 방에서 학습하니까 처음에는 Q 매트릭스. 자, 출력을 true로 했으니까, true는 뭘 출력해요? Q 매트릭스로 출력하는데, Q 매트릭스는 처음에는 다 못 채웠어. 저도 못 채우다가, 근데 행동은 지금 2번에서 3번 방, 2번에서 3번만 가고, 3번에서 4번, 4번에서 5번 끝나뿐네. 한 번만 하니까 요 값밖에 못 채우네. 우선 땅 값이 다 Q가 제로라서. 맞죠? 그래서 한 번만 하니까 5번 방으로 가겠나 3번, 2번에서 3번, 3번에서 4번, 4번에서 5번 이렇게 갔는데, 이게 지금 출력된 게 되는 것만 출력한 거야. 갖는 것만. 그래서 요렇게 지금 한번 하니까 지금
Q 매트릭스를 100만 하나 겨우 채웠어 지금. 이거를 가지고 우리가 나중에 써먹을 수는 없잖아. 그러면 이거를 어떻게 해야 돼요? 자, 빨리 하기 위해서 학습률을 좀 낮췄는데 일부러 좀 덜 가기 위해서 학습률을 낮췄어요. 자, 0.1이면 미래 보상값 생각 안 하고 지금 상태만 생각해. 거의. 자, 보면 학습 속도의 결정이면 0과 1 사이 값을 가진다. 0은 아무것도 학습하지 않는 거고 0.1로 두면 지금 상태만 갈 수 있는 것만 신경을 써. 확률적으로 높은 놈만. 그래서 0.9가 되면 후에 발생할 수 있는 모든 보상값을 최대한 맥스값 찾아본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생각해봐. 여기서 어디 갔노? 값만값이 작으면 NS 리월드 다음 보상값 값이 확 적을 거라고. 맞죠? 자, 그래서 우리는 좀 빠르게 하기 위해서 그 다음번에는 다음 학습률을 0.8로 하고 한번 그대로 똑같으면 돌려볼게요. 근데 트레인 어겐케 해가지고 이거를 2000번 돌려. 2000번 돌려야지 올추식이 나와. 그래서 트레인에 보면 자 에피소드 레인지 이니셜 인터랙트 해가지고 내가 전달받은 거 2000번을 돌릴 거다. 아까 우리 했던 거 있잖아. 이니셜 스탯하고 에피소드. 즉 한 번 돌리는 게 요 식이잖아. 요거를 2000번 돌리겠다는 소리야. 요거를 있잖아. 4 에피소드 반복하겠다. in range 이만큼 에피소드 반복하니까 이거를 내가 2000번 줬으니까 2000번을 학습하겠다는 거예요. 학습만 끝나고 트레이닝 컴플릿 나오겠지. 그 다음에 출력할 거예요. 그 다음에 노멀라이즈 매트릭스는 정규화시키는 거예요. 값을 최대값을 100으로 만들기 위해서 자 최대값 Q에서 그 Q 매트릭스를 나눠주고 100을 곱하면 뭐 되노? 그 비율이 나오겠지. 비율이 0. 얼마 나오겠지. 그걸 100 곱해주면 퍼센테이지 나오잖아. 그거를 출력한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좀 하나 보자. 이거를 true로 해볼게. true로 주면 값이 중간에 출력될 거예요. 한번 돌려보면 엄청나게 학습하면서 바뀌는 게 보입니다. 계속 값 움직여보고 값수정 Q값이 지금 계속 바뀌고 있어. 조금씩. 이게 한 2000번은 돌아가야 돼. 2000번 돌아가면 얼추값이 픽스가 되면서 출력한 선도 말 걸린다. 자르자. 좀 자를게요. 와. 엄청 시간 많이 했다. 이걸 안 되겠다. 홀수로 하자. 너무 많이 나온다. 나중에 확인하고 싶으면 저거를 true로 바꾸면 돼. 다시 한번 돌릴게요. 폴수라면 계산 빨리 해서 컴플릿하고 언젠가는 요렇게 나와요. 수식이. 자, 그러면 여기서 비율을 구하면 되잖아. 여기서 맥스가 뭔데? 500이야. 500을 기준으로 해서 500이 이제 100으로 만들 거야. 그럼 맥스 분의 그 값을 하면 500은 당연히 뭐가 되노? 1인데 곱하기 100이니까 100이 되겠지. 아까 우리가 만들고 싶어 하는 거. 자, 그걸 하니까 결론적으로 아까 우리가 만든 요 마지막으로 노멀라이즈를 시키면 요게 나와요. 요게 아까 내가 그려놨던 거 봤지? 마지막에 계산해서 해서 요렇게 된다. 그러면 요거를 보고 이제 정책이 결정난 거야 이제. 그러면 보자. 1번 방에서 출발하면 어디로 가면 돼? 바로 5번방 가면 되네. 3번 방에서 출발해보자. 3번 방에서 출발하면 1번방 가도 되고 4번방 가도 돼. 3번에서 출발하면 3번 방으로 가보자. 1번 방 가자. 3번에서 1번 방으로 가서 1번 방, 5번 방 바로 가면 되네. 또 3번에서 4번 방 가고 4번 방에서 바로 5번 가면 돼. 똑같네, 이거는. 맞죠? 그래서 여기 Q값이 80 똑같이 나오고 이 값을 기준으로 정책이 정해주면서 이 값을 기준으로 내가 이동하면 되는 거야. 이렇게 하는 게 강학습이에요. 자, 요게 Q러닝 만드는 거를 딥러닝 돌리면 DQN이 돼. 그래서 요까지만 진도를 나가겠습니다.